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뉴질랜드 선거에 관한 두 번째 녹음입니다. 2020년 11월 1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지난번 녹음에 이어서 뉴질랜드 선거를 돌아보는 두 번째 녹음입니다. 지난번 녹음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전에 했는데 당시에는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계 결과가 11월 6일에 발표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녹음했었고 정말로 11월 6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최종 결과를 안 상태에서 이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녹음의 내용은 지난번 녹음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 뉴질랜드 의회에 초선 의원이 40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 5명을 아무런 원칙 없이 키위랑 호주 가자 마음대로 선정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녹음은 지난번 녹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5명 중 첫 번째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5명의 의원 중 첫 번째 사람은 이브라힘 오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그 나라 이름을 보니까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에리트리아 혹은 에리트레이어라고 읽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 뭐 잘 모르는 나라여서 지도에서 보니까 남한보다 약간 큰 나라인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는 수단, 이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그 옆에 있고 바다를 건너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500km 정도, 400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이 나라가 있군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에리트레이어라는 나라에서 지역 언어로 쓰는 게 8개가 있다는데 그중 하나의 언어로 호주에 있는 SBS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방송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대로 들어보려고 본토 발음으로 들어보려고 좀 그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그 녹음을 여기 얹겠습니다. 들어보시죠. ምስ SBS ትግርኛ ኢኹም ዘለኹም አቶ ኢብራሂም ዑመር ይበሃል።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그 언어의 이름이 티그리니아라는 언어라고 하고 이 사람 이름을 포함하여 뭐라고 말했는데 어디까지가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이브라힘 오머 이런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음하는 거겠죠. 이 녹음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 한 80년생쯤 된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사람들 다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는 다 대충인데 이 사람 한 40살쯤 됐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근데 뭐 그 나라가 무슨 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겠죠. 그래서 군대를 가면 정해진 복무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갔을 때 거기 뭐 상황이 처참했겠죠. 여기 뭐 아프리카니까 총든 군인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옵션은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말하는데 자기가 어떤 선택이 있었느냐? 그 나라를 탈출하는 선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도망가다가 들키면 다른 사람이 총살을 해도 괜찮답니다. 자기도 그렇게 배웠겠죠? 누가 도망가는 걸 발견하면 쏴라. 그래서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도망가는 거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제 아주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종류의 옵션이 있었는데 굳은 결심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에 성공한 거죠. 탈출에 성공해서 갔다는 나라가 그 옆에 있는 수단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단에 가서 난민이 된 거죠. 수단에 가서 난민이 되어 그 난민들을 모아놓은 난민 캠프에서 이 사람이 살았답니다. 거기에서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이 뭐 통역을 한다는데 통역도 좀 하고 이러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수단에서는 너 혹시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려보내겠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사람이 처음 도망간 뒤 5년 뒤에 벌어진 일이래요. 그래서 별일이 없었으면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유엔이 개입을 했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난민이니까 여기서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나라로 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 된 나라가 결국 뉴질랜드가 된 것이죠. 그때가 2008년이었다고 합니다.
80년생이라고 치면 30이 안 됐을 때 뉴질랜드에 갔는데 뭐 거기에 뭐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거기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서의 삶도 뭐 별로 달콤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청소를 했는데 이 사람 동료들이라고 해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영어가 그나마 좀 나아서 이 사람이 일종의 노조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웰링턴 시내에서 뉴질랜드에서 지역 선거를 했는데 그 지역 선거에 관련된 무슨 모임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각 노조 대표들이 거기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이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알려지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를 딱 들으면 무슨 뭐 난민이라던가 이민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탐나는 스토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바람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정치학과 국제관계 이거를 전공해서 대학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4년에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뭐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의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난민 출신으로 국회의원 1호가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2호예요. 1호였던 사람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중동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 뉴질랜드 국회의원 1호인 것이죠.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당연히 뭐 난민 문제라던가 무슨 뭐 이민자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무슨 난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때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발표를 하면 훨씬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겠죠. 그래서 이브라힘이 오늘 다루게 될 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두 번째 국회의원의 이름은 리카르도 멘데스 마치라는 사람이에요. 딱 이름이 중남미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멕시코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이는 이 사람 32살이라고 하는데 영어 하는 걸 보니까 꽤 나이 들어서 뉴질랜드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와서 한 일은 극장에서 영사기를 다루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극장에 있던 이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졌죠. 따라서 이 사람의 관심 분야는 무슨 저소득 임금 노동자 혹은 그 사람들의 실업 혹은 그 사람들의 주택 문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보니까 색깔이 좀 녹색당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을 의회에서 끌어내자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은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 원수인 여왕에게 충성한다라는 일종의 선서 그걸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삐딱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리게 되었어요. 세상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한쪽에서는 야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런 게 싫으면 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그래? 라고 하는 쪽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 여왕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잖아. 우리도 이제 좀 바꾸는 걸 생각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논란을 시작하게 된 당사자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회에 가면 뭔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두 번째 사람이에요. 리카르도.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게 될 세 번째 국회의원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20대 중반의 여성이고 first name은 좀 어렵고 성은 첸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5살 때 왔기 때문에 영어는 뭐 완전 키위처럼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만든 영상도 있어요. 중국말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중국말도 하고 당연히 이제 선거운동 하는 기간 중에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중국 사회라는 것이 뉴질랜드 내 중국 사회라는 것이 뭐 우리의 눈에는 그냥 중국 음식 먹는 중국말 하는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금이 나왔을 때 여기 뉴질랜드에서 금이 발견됐을 때 온 중국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 이민 3세, 4세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싱가포르에서 왔다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거나 홍콩에서 왔다거나 대만에서 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뭐 중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겠죠. 오클랜드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때는 뉴질랜드 내의 중국인 학생회 그거에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중국인 학생회의 회장을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와 혹은 중국의 집권 세력의 입장과 그 시각이 얼마나 비슷할지 아닐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이며 뉴질랜드에서 중국 정치 이런 거 연구하는 앤 머리라는 사람이 뭐 몇 명을 집어서 이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현재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찝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의혹, 어떻게 보면 공격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뭐 당연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죠. 10월 달에 어느 뉴질랜드의 잡지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부모, 이 사람의 첸이란 사람의 부모, 양쪽 부모 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걱정하시기를 만일 자기네 딸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뭐 배신자 혹은 반체제 인사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The family back in China would receive a gentle reminder. 아직도 중국 내에 이 사람들의 친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gentle reminder에다가 따옴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뭐 각자 마음속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뉴질랜드 정부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국회의원이었어요. 첸, 중국 사람이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네 번째 국회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다룰 네 번째 초선 의원의 이름은 바누시 월터즈입니다. 근데 월터즈가 아마 남편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전의 이름은 바누시 라자나야감 이거랍니다. 뭔가 좀 인도 이름 같지 않습니까?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5살 때 뉴질랜드로 왔다고 해요. 81년생이라고 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 5대라고 부르는 오클랜드 대학을 졸업했죠. 세 아이의 엄마고 남편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이 국회의원의 친정 엄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 사위는 장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앞에 다룬 세 사람은 다 비례대표였는데 이 사람은 지역구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가 있는 것이죠. 오클랜드에 자기 지역구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도 노동당 국회의원이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잡지에서 이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데 뭐 지루한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5살 때 스리랑카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도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과 왕래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 2010년이었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거기 한동안 지냈으며 최근에 간 거는 2017년이었는데 뭐 아이들과 함께 뭐 어디를 여행했다. 그리고는 뭐 아이들이 집에 온 다음에도 스리랑카에 있는 무슨 음식을 해달라고 해서 뭐 그런 걸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스리랑카와 뉴질랜드가 크리켓 경기를 하면 어느 쪽을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원칙적으로 방문팀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스리랑카 팀이 오면 스리랑카를 응원하고 만일 뉴질랜드 팀이 스리랑카에 가면 뉴질랜드 팀을 응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뭐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을 테니까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도 the second 11 team at high school 자기네 학교에서 뭐 대표팀 말고 그 크리켓 대표팀 말고 그거의 후보 두 번째 11명 중에 자기가 한 명이었으며
근데 자기가 잘 못 쳐서 야구로 치면 9번 타자, 제일 마지막에 치는 사람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뉴질랜드 사람으로 잘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알아보게 될 5명의 초선 의원 중 4명까지였습니다. 이 4사람 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5살 때 오고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에 뉴질랜드에 오고 이런 사람들이죠. 5번째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5번째 초선 의원의 이름은 라위리 와이티티입니다. 이름이 딱 마오리죠. 이 사람 마오리인데 태어난 곳은 오포티키라고 과거의 녹음에서 다룬 적이 있는 베이 오브 플랜티, 그 동네에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오포티키. 여기 2019년에 인구 조사해본 거 보니까 9,720명이군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1980년 혹은 81년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해서 녹음하면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를 하고 난 다음 그날 초저녁까지는 사실 국회의원이 과연 생길까 싶었어요. 그런데 개표를 해 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표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현재 노동당 국회의원과 비슷해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저녁에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세었더니 약 400표 정도의 차이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노동당 국회의원을 몰아내고 이 사람 마오리 당인데 마오리 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마오리 당은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받은 정당 지지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리 당은 이제 2명이 국회에 간 것이죠.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한 녹음에서 마오리들만이 갖는 7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7개의 마오리 지역구 중 하나에 나가서 이긴 것인데 이 사람 지역구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죠. 와이알리키, 와이알리키. 이게 이 사람 지역구라고 하고 이 사람 어렸을 때 다닌 학교를 보니까 코항아레오라는 걸 다녔어요. 이거 아마 학교 가기 전에 다녔을 것 같은데 코항아레오의 레오는 우리가 과거에 본 단어입니다. 마오리 말 이런 뜻이죠. 코항아는 둥지 아니면 아기들 요람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마오리어의 요람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들이 가는 마오리어 과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로 치자면 영어 유치원 같은 거죠. 이 사람들 부모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결정을 내려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마오리어로 된 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시드니에도 코항아레오가 있군요. 나이 제한을 보니까 생후 몇 개월이어야 한다라는 최소 연령에 해당하는 제한은 없고 6살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군요. 큰맘 먹고 어떤 한국 사람 부부가 코항아레오에다가 아이를 보내면 곧바로 뉴질랜드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다시 이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석사 학위를 했다는데 그걸 보니까 전공이 이거라고 합니다. 마타오랑가 마오리. 마오리는 우리가 아는 단어고 마타오랑가는 무슨 학, 우리가 무슨 뭐 화학, 무슨 철학 할 때 그 학 있죠? 마오리 학 혹은 마오리 교육. 이게 이 사람의 전공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직업을 보니까 선생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3차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의 전공을 보았을 때 이런 마오리에 관련된 걸 늘 가르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사람이 2014년부터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마오리 당의 정책은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의 잡담이나 푸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뉴질랜드 국회에서 그게 뭐 현실화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언급이 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본 5명입니다. 제가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느낌이 하나 세게 온 게 있어서 그걸 여기에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 군대에 잠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 중에 아까 무슨 뭐 스파이 혐의를 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월급이 겨우 30불이었다는 거예요. 30불 이게 지금 뉴질랜드 얘기니까 30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뭐 한 2만 몇천 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호주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한 달 월급이 2만 몇천 원이라고 이것은 막 엄청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군대에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병장 때 12,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월급이 10,000원이 안 됐었죠. 상병 때 10,000원 조금 넘었을까요? 이렇게 30불쯤 받을 때 총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수단으로 도망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12,000원씩 받고 살았던 저 자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던가 이걸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의 초선 의원이 된 5사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